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지난번 그 사연 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연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비슷해. 필이 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일단 보죠. 제목. 네. 나도 이제 곧 결혼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전령이 오네. 너도 잘 들어라. 결혼하면 너 진짜 뒤진다.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라. 원제. 상대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파혼하신 분 계신가요? 배경 설명 다 빼고 최대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남친은 전세 만료로 집을 내놓은 상태이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있지만 남친 회사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 본인 혼자 6개월 동안 머무를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이사 청소를 어떤 업체에 요청을 했고 저희 두 사람은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돼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요, 워낙 낡은 집이라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와, 공을 정말 많이 들였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요, 이 집은요, 부엌 말고 다용도실에도 아주 작은 싱크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집을 청소하신 분들은 저희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다용도실 싱크대 배수구망이 너무 오래돼서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는데 이게요, 확실히 그래요. 오래된 플라스틱 배수구망이라 그런 건지 음식물 색도 많이 배어있고 관리가 힘들겠더라고요.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새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그 외 나머지 주방이나 창틀 등등등 청소 상태가 너무 좋고 깨끗하니까 그까진 1, 2천원짜리 배수구 망따위야 그냥 새로 사 끼우면 되지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 후에 며칠 뒤 이사 당일 남친 집을 갔는데 배수망이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벌써 갈아 끼웠네? 이랬더니 이거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갈아줬어 이러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걸 갈았다고? 순간 뭔가 좀 희미하고 혼미스럽고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왜? 라고 물었는데 이 남자 갑자기 콧김을 뿜뿜 하면서 하는 말.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집이 더러워서 청소하라고 돈 주고 하며 부른 건데 청소가 안 되면 지들이 갈아놓고 가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AS 요청했지 뭐. 이럽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그런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바꿔도 되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말에 이 남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야! 아까부터 자꾸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너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혼미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도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잖아. 돈을 받고 청소를 하러 왔는데 청소가 안 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해주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새끼들이 말을 안 하니까 눈치만 빤해가지고 말이야. 등등등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전화로 얼마나 큰 소리치고 진상을 부렸는지를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담처럼 얘기하네요. 정말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내 남친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다 저도 짜증이 나서 잠시 대화채요. 아니 청소를 거지같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되레 그지같은 이 집을 겨우 그 돈 받고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바꿔주고 갔는데 그 바쁜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이걸 교체했다고? 이 간단한 걸 굳이 겨우 배수망 하나 때문에 오라가라 사람을 시킨 거야? 야!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냐? 이건 그냥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잖아. 많던 적던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여하튼 저런 것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다음부터 똑바로 하지 일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기회로 지들도 정신 많이 차렸을 거야. 내가 교훈을 줬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런 일 하는 거면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했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아니 그냥 계속 갑이 어쩌고 저쩌고 을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그런 만큼 이게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그만 좀 해라 이러니까 이번엔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 끝까지 해결을 해야 맞는 거라고. 이렇게 버럭버럭 하면서 제가 하는 말 진짜 단 1도 이해를 못해요. 뭐 아무리 집안 마트에서 그 물건을 판다 해도 본인은 돈을 지불한 고객, 즉 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만큼 저 사람들이 뭐 100km 밖에 있어도 무조건 와야 하고, 뭐 처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낸 거라고 합니다. 진상 부린 거죠. 거기다 이걸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결국 이때 처음으로 크게 싸웠고요. 아니 그보다 저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요 저도 그래요. 평소 되게 깐깐하고 따질 건 따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성격은 아니죠.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청소 상태가 나쁘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 완벽했고요. 문제가 됐던 배수망의 경우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아니 그 누가 해도 청소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만큼 이건 엄연한 갑질, 그것도 완전 거지 같은 갑질. 또 제가 그동안 몰랐던 남친의 밑바닥 인성을 본 것 같아요. 뭐 서비스, 그 사람들 비하, 뭐 못 배운 것들, 이런 말들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너무나 깔끔하게 해주셨기에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도 여기다 맡기려고 제가 남친한테 번호를 저장해두라고 했었는데요. 그 잠깐 사이에 이런 미친 개 진상을 부려놨네요. 해서 저는요 이 결혼 다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물론 이게 또 어쩌면 되게 사소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지가 뭘 어찌 했는지,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등등, 거기다가 비하하는 모습까지 자꾸만 그게 떠오릅니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를 똑부러지게 했다며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거요 처음 보는 모습이고요.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질적입니다. 이게요 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질이 느껴졌어요. 상대를 막 깔보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느낌, 막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확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지 같은 거. 여하튼 그래서 저는요 결국 파혼까지 떠올리게 된 건데, 혹시 이게 지나친 기우일까 해서 그러려 봅니다. 뭐든 좋으니까 솔직한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돌아서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못해서 결국 이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거 보통 길어봐야 3년이죠. 그 이후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는 건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저런 사람이 열정이 식었다 그런 뒤에 배우자에게 과연 존중을 보여줄지 의문이 듭니다. 2번.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본다는 거, 그런 글쓴이에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7년 전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 나도 똑똑한 선택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지 같아. 주문한 피자 찾아오는 사이 차 빼라는 경비 아저씨, 발렛을 하지도 않았는데 발렛비를 받는 음식점 직원. 물론 이건 지가 억울한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개 난동 부리고 난리를 쳤어야 했나 싶어요. 사실 이때 저는 이 남자의 바닥을 봤던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저한테는 워낙 잘해주니까 공주처럼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애를 키우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부딪힐 일이 많아졌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바로 이 순간 전날 그 약자들한테 했던 행동들,
그 그지 같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써니는 나랑 달리 되게 똑똑한 아가씨니까 절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요. 아시겠죠? 대댓글. 누나! 힘내요. 3번. 내가 볼 때 이거는 부모님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저런 식으로 남들에게 갑질하는 모습을 아무런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4번. 쓰니 글에 나를 대입해봤어요. 그러자 단 일의 고민도 없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죽어도 못 살죠. 남 하대하는 사람 저는 싫어요. 무조건 싫어. 안 돼. 꺼져. 5번. 저도 남잔데 이거요 절대 사소한 일 아닙니다. 야! 내가 너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다. 6번. 와, 이 미친놈. 나중에 10년 쓴 냉장고도 더럽다며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할 인간이네. 아, 대기업 상대로는 감히 그렇게 못할라나? 아우, 씨, 그게 더 싫어. 꺼져! 7번. 아니요. 사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친정이 약자가 될 때, 님이 약자가 될 때, 그 순간 바로 무시를 하며 깔아뭉갤 사람이라고요.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모품은 새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청소 업체에서 교체를 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단언하건대 저 남자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 앞에 두면 썩은 냄새 나니까 얼른 버리세요. 8번.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 절대 같이 사는 거 아니죠. 1년 만에 이혼. 아, 중간에 잘렸는데 자기 언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언니가 거기 기어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이혼. 제 앞에서 통곡하며 사과했었습니다. 쓰니도 엄마 아빠 앞에서 통곡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대댓글. 맞아요. 인생의 빅데이터 바로 촉이라고 하죠. 이걸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피똥 싸고 통곡하는 거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봤죠. 그러지 마요. 저는 이런 게 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변하는 게 아니고 본성을 보이죠. 개가 된다는. 즉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개였는데 술이 그걸 일깨워주는 거고 숨겨왔던 걸.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즉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그게 본성인 거고 약자에게 이질을 하는 것들은 그게 또 역시나 마찬가지 본성인 겁니다. 보통이 그래요. 보통이. 못돼 참아갔죠. 감사합니다.